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에 흔들리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멈추고 아파트 착공 또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2, 3년 뒤에는 집값이 다시 급등한다, 뭐 이런 뉴스들요. 이거 틀린 뉴스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그리고 아주 쉽게 정리를 한 방에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라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급등한다 라고 하는 프레임의 홍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서울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데요. 공사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아파트 착공 실적이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착공 실적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집값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아니, 알 권리를 넘어서 제대로 알 권리를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이 13만 3,585가구였는데요. 22년 그 1년 전에는 27만 8,566가구였으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착공이 줄었습니다. 뭐 이건 팩트입니다. 숫자, 데이터니까요.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은요, 작년 23년 1월부터 11월 아파트 착공 실적이 15,520가구 정도밖에 안 되었죠. 자, 22년 동기 대비 64%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주택 착공이라는 것은요, 2, 3년 뒤에 나오는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숫자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는 2, 3년 뒤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학자들, 그러니까 책으로만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또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몇 분만 또 이렇게 말하죠. 현실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현실과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저도 정반대인 것이 처음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시장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8년 아파트 공급량이 지난 30년 동안에 가장 많은 공급이 있었던 해인데요. 2018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45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뛰기 시작한 집값이 2021년까지 그야말로 초고가 미친 행진을 하면서 뛰어 올랐습니다. 이 정도 공급량이 풀렸으면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집값이 빠져야 정상인데 빠지기는커녕 고가에 고가를 찍고 초고가를 경신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역시 해마다 한 30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는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요, 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2014년 1월에는 이게 4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때와는 달리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로 보자면 집값이 올라야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죠. 공급이 적으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간다 라는 것은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계산되는 단순 산수 개념일 뿐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2018년 이후 공급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집값은 올랐을까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심리. 집이 공급이 많이 되는데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모델하우스에 집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틈에 이러다가 또 기회를 잃어서 내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심리. 자, 그렇다면 그런 심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성이 될까요? 바로 언론입니다. 집값이 급등한다라는 기사가 나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불안 심리가 판을 치고 그런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분양에 나서는 곳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많은 시기에 더더욱 집값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분양물이 적은 시기에는 그런 뉴스가 적게 나오게 되겠죠. 적게 나오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덜 작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데도 집 사는 사람이 적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자, 100% 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도 일정 부분 정도는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공사가 멈추는 곳이 아주 많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공사가 멈추면 조합원분들의 건축 부담금이 또 늘어납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여기저기 멈춘 곳이 아주 많죠. 서울 강서구 방화 6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 공사 지역인데요. 57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철제 펜스로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전에 이미 다 이주를 마쳤고 작년 4월에는 철거까지 완료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두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 대조동 재개발 역시 공사가 멈췄죠. 며칠 전 저희가 현장 취재도 해드렸는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또 잠실 진주 아파트도 공사가 멈췄습니다. 요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멈추는 이유는 대다수가 공사비가 급등해서 처음 계약할 때와는 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난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서구의 방화 6구역 재개발은요, 이 조합에서 2020년 시공사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471만원의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 당시에 나름 싼 가격에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요즘 이 돈으로 못 짓죠. 그래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작년 23년 10월에 평당 727만원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471만원이던 공사비가 727만원으로 껑충 뛴 거죠.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막 복잡합니다. 은평구 대조동의 재개발은요,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공사 중도금 1,800억을 못 내서 거기도 공사가 멈췄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 유명하죠. 여기를 재건축하는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2,678가구가 지어지는데 여기 현장도 공사비 문제로 작년 23년 4분기로 예정되었던 분양 일정이 이게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3년 12월에 조합은 총회를 열어서요, 공사비를 평당 660만원에서 889만원까지 35%로 인상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분들의 과반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자,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공사비는 오르고 또 오른 거 요구하는 것만큼 못 주겠고 그래서 멈추고. 근데요, 이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싸우고 싸워봤자 결국은 증액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싸우는 것은 한 푼이라도 좀 더 깎아보자는 뜻이겠죠. 어렵습니다. 요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여기 아주 좋습니다.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11월에 높은 공사비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좀 과도하다 이런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시공사가 얼마를 요구했길래 이걸 취소까지 했을까요? 시공사가 3.3제곱미터당 평당 650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구당 평균 약 5억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아파트 거래되는 게 한 4억 5천만 원이니까 오히려 아파트 거래가보다도 지금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땅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죠. 이렇게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안전진단만 쉽게 지나가도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역시 많이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은 공사 비용이 크게 올라서 건설사들이 이 집을 지어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착공을 미루거나 또는 신규 수주도 꺼리고 있습니다. 난 못해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재개발하겠다고 주민 동의를 얻으러 다니면요, 건설사들이 뭐 각티슈, 물티슈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트럭으로 실어다가 여기저기 돌립니다. 왜냐하면 수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수주를 함부로 했다가는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자,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평균 공사비가 평당 673만원입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에는 528만 7천원 정도였으니까 2년 사이에 이게 27.3% 정도 껑충 뛴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좀 더 올랐겠죠. 아직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자, 지금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춘 재개발 재건축 지역, 또 어떤 땅은 감정평가액보다 시행사에서 7배를 더 주고 사서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멈춘 것도 있고요. 제주도의 아파트 값이 왜 그토록 뛰었나 봤더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주도 화북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택지 개발 땅도 감정가가 600억인데 4배의 가격 2,660억 원에 낙찰받아서 사업을 하려다가 땅값에 잔금을 못 내서 지금 다시 몰수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요, 이모 자산운용사에서 이모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모, 그 이모 아니에요. 옆집 이모 이거 아니에요. 이모 자산운용사에서 4배를 더 주고 낙찰을 받은 땅인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을 낙찰받을 때 1등과 2등의 입찰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여러분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불어서 미쳐서 날뛰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싼 이유는 그래요. 건축비 올라서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땅값 가지고 너무 불렸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의 경우 뭐 파주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주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은 1등 땅값이 2660억을 써서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2등은 얼마에 썼느냐? 700억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서 떨어졌죠. 이걸 만약에 700억 쓴 회사가 낙찰 받았으면 아파트 공급이 아마도 반값에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 이모자산운용사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제 뒤늦게 개발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뛰어들어서 그냥 무조건 낙찰 받아야 되니까 4배를 불러서 그냥 질러놓고 땅을 사놓고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고 또 공급이 부족해지면 집값이 또 폭등할 수 있다. 이런 뉴스는 20%는 맞고 80%는 틀리다로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분명히 공급이 부족할 때도 아파트 값은 내려갔고 공급이 넘쳐나서 최고의 공급을 했을 때도 아파트 값은 마구마구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20%는 맞고 80%는 틀리다로 결론 내겠습니다. 자, 현명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